복잡하고 어려운 패션계 소식을 쉽게 재미있게 알차게 전하는 이달의 뉴스 앵커 한혜연입니다. 2021년 하반기 패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는 다수의 패션 행사와 더불어 국내 셀럽들을 향한 글로벌한 사랑 코리안 웨이브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는데요. 어떤 반가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올 가을 단연 돋보이는 소식은 2022년 스프링 서머 패션 위크 오프라인 패션 위크의 화려한 컴백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런웨이로밖에 함께할 수 없었던 패션 위크가 9월 8일 뉴욕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를 병행하여 개최되었는데요. 전통적인 패션 위크를 그리워하던 수많은 패션 피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내 패셔니스타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패션 위크에 참여하여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블랙핑크는 멤버 전원이 명품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데요. 오프라인 쇼를 개최하지 않은 셀린의 앰버서더 리사를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직접 파리 패션 위크를 참석하며 패션계에서 블랙핑크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디올은 공식 SNS 피드를 디올 2022년 SS 컬렉션에 참석한 지수의 사진으로 도배를 하는 등 그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직접 쇼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브랜드의 열렬한 러브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한 셀럽도 있습니다. NCT의 재현인데요. 그는 밀라노와 상하이에서 진행된 프라다의 컬렉션을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서 생중계로 알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재현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 세계 유일한 셀러브리티라고 하네요. 브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재현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K-팝 아티스트이며 재현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브랜드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K-아티스트에 대한 글로벌 패션계의 사랑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바랍니다. 베르사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도나텔라 베르사체와 팬디의 킴 존스는 브랜드를 맞바꿔 서로의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스왑 방식의 팬다체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각자 상대방의 디자인과 비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킴 존스가 디렉팅한 베르사체 바이 팬디는 베르사체 클래식 룩에 팬디의 독특한 더블 F 로고를 결합해 재작업을 했으며 도나텔라 베르사체의 팬디 바이 베르사체는 팬디의 모노그램을 재해석해 레이스가 달린 체인과 크리스털이 박힌 F를 사용하는 등 반항적인 펑크룩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베르사체의 밀라노 본사 안뜰에서 개최된 이들의 컬렉션은 전설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틴 맥미나미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케이트 모스와 그녀의 딸 라일라 그레이스 모스, 나오미 캠벨, 두아리파, 지지 하디드 등이 함께하며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구찌와 발렌시아가가 서로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교환해 선보였던 패킹랩 방식의 컬렉션이 떠오르지 않나요? 구찌와 발렌시아가는 모두 케어링 그룹인 반면 팬디와 베르사체는 아예 회사가 다르다는 점, 우리 모두가 사랑한 그 시절 샤넬의 귀환 소식입니다. 런웨이를 둘러싼 포토그래퍼들과 셔터 소리, 자유로운 모델들의 워킹,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버지니 비아르는 80년대 모델들이 높은 런웨이를 걸을 때 터지던 플래시 소리를 무척 좋아했다. 그 감정을 다시 담아내고 싶었다 라고 컬렉션 구성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칼 라가펠트가 환생한 듯 스윙수트와 브리프, 스포츠 브라톱과 칼 라가펠트가 선보였던 샤넬의 90년대 SS 컬렉션 을 떠오르게 하는 룩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샤넬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인 트위드 셋업과 3피스도 다채로운 컬러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핑크. 90년대 샤넬에서 자주 등장했던 컬러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가운데요. 샤넬의 글로벌 앰버서더 제니 역시 딥한 레드 컬러의 트위드 셋업을 입고 등장해 인간 샤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제니는 최근 샤넬 공식 웹사이트의 대문을 장식하며 팬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을 아주 깜짝 놀래켰죠. 글로벌 앰버서더로도 모자라 홈페이지의 메인까지 장식하다니 I love you, 제니. 9월 13일 2년 만에 드디어 미국 패션계의 최대 행사 맷갈라가 돌아왔습니다. 맷갈라는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의상연구소가 개최하는 패션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9월에 열렸습니다.
1995년부터 미국 보그의 편집장 안나 윈토어가 총괄을 맡고 있으며 매년 특정한 코스튬 테마를 선정하고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스타일을 뽐내는 것이 이 축제의 묘미인데요. 패셔니스타들의 화려하고 기발한 의상을 엿볼 수 있는 즐거운 축제죠. 올해 행사 테마는 미국 독립, 주제는 미국에서 패션의 어휘, 미국적인 독립성, 자유를 보여줄 수 있는 테마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스트도 포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종, 다양한 필드의 Z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 맷갈라가 더욱 반가웠던 이유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로제와 시엘이 참석했기 때문인데요. 생로랑의 뮤즈이자 글로벌 앰버서더인 로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토니 바카렐로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의상도 생로랑의 21년 FW 블랙 미니 드레스를 찰떡같이 소화해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니멀한 드레스에 믹스매치한 볼드한 액세서리, 눈꺼풀에 컬러 라인을 그려넣은 포인트 메이크업이 돋보이는 스타일링이었죠. 시엘은 평소 친분이 깊은 알렉산더 웨인과 함께 의리를 지키는 동시에 올해 테마를 너무나 센스 넘치게 반영했습니다. 알렉산더 왕의 데님 드레스와 화이트 브리프로 미국을 상징했으며 오코름을 닮은 매듭으로 한국의 전통도 담아냈습니다. 시엘의 헤어스타일은 한국의 전통 헤어인 가채를 표현한 것으로 테마와 부합하면서도 미국적인 미도 살린 룩이었습니다. 빌리 아이리시는 마릴린 먼로, 켄달 제너는 오드리 헵번을 오마주로 한 룩을 선보였으며 베르사체 의상으로 3단 변신을 보여준 릴라스 X와 발렌시아가의 복면 의상을 입은 킴 카다시안 등 아주 독특하고 화려한 의상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펙트! 다들 맷갈라가 열리기를 손꼽아 기다렸나 봅니다. 보그 역시 맷갈라의 컴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맷갈라의 룩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한 3D 아바타,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기술력이 한국의 VR 패션 회사에 의해 구현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회사가 바로 알타바입니다. 알타바는 디벨로퍼 앤드류 구와 패션 저널리스트 출신 엘리자베스 본 구트만이 소속된 한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회사입니다. 패션과 가상세계를 이어주는 메타버스 기업으로 상상세계에서 패션의 쇼핑과 경험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죠. 맷갈라 3D 룩은 무려 100여 개의 카메라를 360도로 촬영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맷갈라 의상을 입은 아바타를 360도로 회전시키며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급속화된 디지털화는 패션의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비주얼로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패션계가 보여줄 무궁무진한 발전이 더더욱 기대됩니다. 오픈런, 노숙런 다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줄을 서거나 밤을 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소비자 심리의 원인은 더욱 잦아진 브랜드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의 가격 인상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가운데 프라다도 올해 5차례 가격을 올렸으며 디올, 버버리, 까르띠에, 셀린느 등 다른 명품 브랜드들도 한 차례에서 3차례 가격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샤넬은 지난 2월과 7월, 9월에 이어 올해 11월 초 또 한 차례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할 전망입니다. 올해로 4번째 가격 인상인 것이죠. 샤넬의 클래식 플랫백은 2017년 약 600만 원에서 971만 원으로 4년 새 62.4%가 인상되었습니다. 잦은 가격 인상으로 재판매 시장에서 샤넬의 몸값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리셀 시장의 샤넬 가방이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으로 수익률을 보장하는 인기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샤넬과 재테크를 더한 샤테크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샤테크에 이어 루테크도 생겨났습니다. 루이비통은 역시 매년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초부터 가격 인상 주기가 빨라지고 인상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루이비통은 주요 핸드백 라인인 모노그램과 앙프랭트, 카피신 등 핵심 제품의 대부분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인상폭은 최대 33%였다고 합니다. 이번 가격 인상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명품 매장은 인산인해였는데요. 소비자 사이에서 루테크 인증하기 가 유행하기도 했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방을 인상된 가격과 비교해 총 300만 원 벌었다. 이런 식으로 차익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가격 이슈 소식은 조금 천천히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단연 환경 문제가 아닐까요? 패션계에서도 환경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2년 SS 컬렉션이 마무리되는 피날레였습니다. 과소비는 멸종이다 라는 사인을 든 운동가들이 갑자기 캐더크에 난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호원들의 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제기후변화단체 지구의 친구들 프랑스 지부회원 일부로 루이비통 컬렉션에서 패션 산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 단체는 환경, 기후,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1970년에 설립된 협회였는데 해당 단체의 대변인 알마 뒤푸어는 LVMH는 럭셔리의 세계 선두주자이다. 이 그룹은 섬유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더 빨리 컬렉션을 만들도록 하는 추세에 책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디올의 2003년 FW 컬렉션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동물보호 운동가가 디올 런웨이에 난입한 For Shame 사건입니다. 영상에는 For Shame이라는 슬로건을 든 여성이 런웨이에 올랐고 모델을 가로막았으나 밀쳐진 뒤 경호원에 의해 끌려 내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더욱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모델이 퍼 재킷을 입고 등장한 것입니다. 동물보호 시위 뒤에 등장한 풍성한 퍼 재킷이라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이러한 요구에 패션계도 적극 응답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찌, 생로랑, 발렌시아가가 속한 그룹 케어링은 내년 가을부터 모든 브랜드의 모피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실천했습니다. 구찌가 2017년 모피 사용을 중단한 이후 발렌시아가와 맥킨, 보테가 베네타도 연이어 For Free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케링 그룹을 이끄는 프랑스와 앙리 피노 회장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제 때가 왔다. 고객들과 함께 세상은 변했고 명품도 당연히 이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로랑과 브리오니가 여전히 모피를 사용하고 있지만 봄 컬렉션 이후에는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샤넬과 프라다도 각각 2018년과 2019년 모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와 환경을 위한 마음이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의식 있는 소비, 건강한 패션 문화를 지향하자고요. K 모델의 활약 소식입니다. 2022년 스프링 서머 컬렉션에서 존재감 넘치는 활약을 보여준 그들. 에르메스, 루이비통, 펜다체, 지방시 등 수많은 컬렉션에 참여한 월드 클래스 최소라부터 펜디, 샤넬, 막스마라, 살바토레 페레가모 등 독보적인 마스크로 사랑받는 신현지까지. 이뿐만 아니라 박희정, 수민, 한지 등 수많은 국내 모델들이 해외 패션 위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K 모델들의 활약은 분야를 넘어 세계를 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최초의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지 않니? 어마어마한 열풍을 불러 모은 오징어 게임 속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새터민 새벽 역을 연기한 모델 겸 배우 정호연이었습니다. 정말 정호연 모델로 쓴 그 한국 브랜드 뭐지? 그 브랜드는 웬복이야? 정호연은 이미 모델로서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바 있는데요.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등 해외 4대 주요 컬렉션을 장악하며 글로벌 패션계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녀의 새로운 도전인 배우 첫 출연자, 그 속에서의 정호연은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최근 루이비통의 새로운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되기도 했는데요. 루이비통 쇼에서 한 도시의 한 브랜드의 쇼에만 독점으로 오른다는 월드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활약했었기에 더욱 감회가 남다를 듯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방영되기 전 40만 팔로워였던 정호연은 현재 무려 233만 명으로 팔로워 수가 급증했다고. 이게 몇 배니? 500배 아니야? 500배? 더불어 국내 여배우 중 팔로워 수 1위로 올라섰습니다. 브라자! 아마 지금 이 순간도 그녀의 팔로워는 쭉쭉 오르고 있을 것 같죠? 오징어 게임의 열풍은 패션계와 사회 전반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먹거리와 일명 K-추리닝마저 전 세계인들의 센세이셔널한 트렌드가 되었다는 사실. 패션 웹 매거진 하이피스트는 오징어 게임 속에 등장한 달고나의 패션 브랜드 로고를 합성해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유명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 역시 쏠쏠한 요즘입니다. 앞서 소개한 맥갈라 소식 중 킴 카다시안의 발렌시아가 의상 기억나시나요? 그래픽 아티스트인 라일리는 발렌시아가 뎀나 바질리아의 올검 복장으로 오징어 게임화한
코스튬 의상을 선보였고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을 향한 사랑은 셀럽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세계적인 아티스트 카디비는 개인 SNS 계정에 프로필 사진을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인형으로 교체했으며 트래비스 스캇 역시 오징어 게임 장난 없다라는 감상평을 남겼습니다. 이렇듯 정말 범지구적인 인기의 넷플릭스 프랑스는 지난 10월 3일 파리의 한 카페에 오징어 게임 체험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오픈 10시에 줄을 서도 6시 마감까지 입장 못할 만큼의 인파가 몰려들었으며 장시간 대기로 인해 예민해진 사람들은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로 굉장한 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케팅이라고 하죠. 치열한 예매 전쟁만큼이나 구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신상 제품 소식입니다. 첫 번째 출시 예정 제품은 바로 지드래곤과 나이키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 일명 건도 스니커즈입니다. 어마어마한 리셀가로 유명한 GD의 파라노이즈 스니커즈 기억나시나요? 리셀가만 1000만 원대에 달했던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핫한 제품이었는데요. 이번 콜라보 제품 역시 남성 구두에서 볼 수 있는 윙팁 디테일을 적용해 지드래곤만의 센스가 돋보이는 스니커즈로 완성되었습니다. 올 가을 겨울 출시 예정인 이번 콜라보레이션 얼마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올지 기대가 됩니다. 킴 존스가 이끄는 디올과 아베 치토세의 사카이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난 여름 공개한 두 브랜드의 첫 번째 협업 컬렉션이 11월 11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디올의 아이코닉한 레터링 로고 I에 사카이 로고가 세로로 더해진 특별한 협업 로고로 두 브랜드의 정체성이 조화를 이룬다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컬렉션입니다. 디올의 테일러링과 사카이의 스포츠웨어 스타일이 어우러진 실루엣의 컬렉션 제품이 줄을 이루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 많기 때문에 역시 품절 대란이 예상됩니다. 나 이거 살 수 있을까? 열리라는 나이키가 이번에 꼼데가르송과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입니다. 꼼데가르송의 21년 FW 컬렉션은 파리 패션위크가 아닌 일본 도쿄 본사에서 관계자만을 초청해 진행되었는데요. 공개된 컬렉션 속 꼼데가르송만의 아방가르드한 실루엣과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가운데 컬렉션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던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꼼데가르송과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 슈즈. 축구화를 모티브로 투박하기보다는 우아한 디테일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축구화가 우아하다니 너무나 상반되는 조합이지만 두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축구화가 하이힐을 믹스한 듯한 디자인의 이 신상 제품은 올 가을 겨울 공개되며 가격은 80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이탈리아의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 그리고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대부 히로시 후지와라, 이들의 상반된 매력이 어우러진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히로시 후지와라는 패션 레이블 프래그먼트의 설립자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촉망받는 아티스트이죠. 로로피아나는 이탈리아의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하이엔드 패브릭 시장에서 선도하는 브랜드입니다. 젠더리스 제품으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워크웨어 재킷과 그래픽 티셔츠 등 후지와라 히로시의 스타일이 녹아있는 디자인에 로로피아나의 최고급 소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들의 캡슐 컬렉션은 10월 13일 런칭되었는데요. 특히 히로시 후지와라가 컬래버레이션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협업입니다. 이상 신상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성공적으로 구매하길 바라요. 자, 지금까지 2021년 하반기 놓쳐서는 안 될 패션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패션계 소식을 전하는 이달의 뉴스는 계속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슈스스TV 이달의 뉴스 한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